2025년, 오늘이, 4월 2일 수요일, 오늘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거기서 증권 심리학에서 반틈만 할 거거든요, 오늘. 반틈만. 그거 할 건데, 첫 번째 보면은, 뭐, 당신은 부하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부하내동파가 뭐냐면, 자신 소신 없이 주위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증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여기 코스톨라니는 소신파에는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를.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소신파라고. 뭐가? 돈, 자본이 있어야 된다. 부채가 없는 자신만의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각. 흔들리지 않는 생각. 이 생각이 상상력을 동원한 신념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식이 팍 내려갔을 때도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식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있는 것 같아요. 신념이 뒷받침이 돼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행운이라는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운은. 뭐 지금의 상황, 외부적인 요건은 우리가 배제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희선 대표님이 얘기 걷기처럼 이 자연재해락하는 것도 우리가 배제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 이 행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이걸 주식 분석을 하고 막 투자를 해도 이제 갑자기 뭔가가 뭐 IMF 터진다든지 팬데믹이 온다든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근데 행운을 잘 타고 그 시기에 딱 타고 난 사람은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얘기를 해요. 포스툴라니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생각, 돈, 그 다음에 인내, 이건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이 행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다 가지는 사람만이 어떻게,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행운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 행운이라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내가 세 가지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나는 소신파라서 내 소신껏 요거를 가지고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본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이 없거나, 인내가 없거나,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이게 if가 딱 있잖아요. 요 네 가지를 갖다가 딱 읽어보면서, 내가 이러지만 않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돈이 없거나, 요걸 반대대로 내가 생각을 하거나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또 다른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시간적인 투자를 내가 어떤 거에서 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든 그런 부분에서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나는 잘 하고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4월 달에 타이든 자이든지 간에 지금 시간적 자유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저녁 빼고 낮에 엄청난 시간의 자유가 있으니.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전 투자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투자를 내가 이거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는 잠을 때려잡아 버려가지고. 꿈속에서도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소심하구나. 요런 세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은 내가 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생각이 신념으로 바뀌는데 이 신념으로 바뀔 때 상상력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2026년도는 뭐가 할 거다. 나는 돼 있다. 이렇게.
과거 형태로든 현재 형태로 계속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정말 된 사람들이구만. 이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자, 인세 대표님은 읽으셨지요? 지금 읽고 계신가요? 아니, 전 낭독까지 했습니다. 오! 낭독, 낭독이 대단하시. 한 20분, 30분 되나?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저, 가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솔직히, 인내나 그런 게 없으면 뭘 해도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그러잖아요. 좀 진득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것 조금 하고, 이것 조금 하고, 정말 요즘 그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를 해도 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168쪽에 보면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내가 없으면 그래서 어떤 순간이 빼기 일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는 미처 생각을 실현시키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만 등장해도 거기에 휩쓸려 손실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항상 그 조성희 대표님 들은 그거에서도 지식보다 낫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낫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아, 인내라는 거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거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게 부동 내 동파인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소심파인가. 여기서도 그 소심파들은 돈과 생각과 인내와 행운. 아까 저기 우리 윤정 대표님이 아주 설명을 정말 잘해줬어요. 잘해줘서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배운 점은 돈에서 배운 점은 제가 줄거어 놓은 게 있는데 아, 저도 이거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160쪽에 보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 그거에 저도 공감이 갔고, 아, 이건 확실히,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빚내서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IF 주식에 대한 예를 말했잖아요. 처음에 150리에서 1900리라에서 그다음에 1500리라. 이게 다 상상력의 결과였다라는 거. 그리고 인내, 또 어느 정도 행운도 따랐고. 그래서 이게 행운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기운으로 하면 또 행운도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상상을 하고 그 엉덩이가 무겁게 그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인내에서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거라. 이 말에도 그 진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주식이나 이런 거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왠지 쉽게 버는 것 같잖아요.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낀 아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 뭐지? 주식 투자를 할 때 빚을 내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책에 보면은, 레버리지도 생각을 해봐라.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확신만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레버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안정적인 걸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빚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가 예전에 한국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하신 분이 빚을 내서라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뜬다고. 그래서 제가 빚을 안 냈죠. 근데 그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원래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100%까지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좀 떨어져서 제가 싹 다 팔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딱 팔았는데 그게 두두두둑 떨어져가 지금 완전 마이너스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분은 참,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그때 뭐 빚낼 것도 없었지만, 잘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도 자신의 소신도 있지만 반드시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을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야지 상상력도 올바른 상상력이 되지. 그 신념이 잘못된 신념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한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인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상희 대표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왜요? 네, 미선 대표님은요? 기억으로 하니까. 저요? 네, 그냥 뭐, 저도 그냥 빚내서, 어찌됐든지 제가 빚내서 하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네, 이제는, 예. 그래서 계속 쭉 열심히 잘 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적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겪어서 엄청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래서 좀 분댕이 무겁게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제 현금 좀 쥐고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랑 그다음에 제 상황이랑 너무너무 지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막 1억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막 마이너스 50% 된다고 해보세요. 그 무게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음 1억은 주식에 투자를 했어. 1억은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뭐 이런다면 아이 뭐 주식 투자 뭐 궁뎅이 무겁게 하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1억밖에 없는데 그걸 다 투자를 했는데 막 마이너스 50% 나버리고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투자금이 1억이 되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또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막 공부하면서 투자금 그대로 이제 주식시장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막 이지가지 상황들을 또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아,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정권이 바뀔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추이를 좀 봐야 되는구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경험이 생기고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폭삭 소가수다나 보면서 그냥 끝나고 말겠죠, 하루가. 근데 폭삭 소가수다도 보면서 이 세계 정세도 공부를 하면서 뭐 이지 가지 뭐 하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물론 제 계좌도 마이너스 50%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내 인생에 정말 황금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이너스 50%가 감사해요.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얻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었는지는 또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법원 가거든요. 아, 이 아, 새끼들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원고 측에서 2번 안 나오면 소가 취하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8일에 가고 또 이 새끼들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정말 무식하게 했었는지, 나의 소중한 돈을 왜 그렇게 남한테 맡기려고만 했었는지, 정말 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돌아보는 생각들, 뭐 이런 것도 갖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아이씨 진짜 주식 투자는 개나 줘버려 막 이러면서 계속 악평을 했을 건데,
난 지금이 너무 제 인생에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미선 대표님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배당도 하고 코인도 하는데 둘 다 마이너스 50을 달리고 있으면 열심히 뒷걸음질을 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냥 마음이 막 조급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뭐 모르겠지. 막 이 생각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한지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80년에 그런 거를 계속 쭉 겪으면서 항상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엉덩이를 무겁게 해가지고 좀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리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주식 투자에 한 돈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마음이 허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조급하거나 저도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상황을 감사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감사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희선 대표님. 책을 정독을 못했어요. 죄송한데. 네. 정독을 못했고, 너무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굴 보려고 들어온 목적이 좀 더 많고요. 지금 잠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급하게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음, 그 AI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네요. 이 파트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이제 군중 심리에 흔들려 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를 돌아보면 나는 어떤 건가? 저는 소심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체도 그냥 무지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미선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안 해보면 계속 그냥 나만의 생각으로만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 그리고 뭐 마이너스를 좀 경험해보고, 또 플러스도 경험해보고, 내가 파는 것도 경험해봄으로 해서 돈의 흐름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신우한테 일을 가르치고 있지만, 유치원 원장으로 오래 있었지만, 내가 옆에서 계속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계속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번 해봐, 이러면 당황해가지고, 왜 듣고 있을 때랑 내가 해봐, 이러면 이제, 이게 아까 그거였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스스로 이게 뭔지도 체크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작은 현실에서도. 이게 돈의 흐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봤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정세를 조금 더 볼 줄 아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사실은 정치권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안에 이면이 또 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이는 거 외에. 그거를 보는 힘이 아직은 제가 그렇게 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듣고 하면서. 이상입니다. 네. 이 책이 끝나면 희선 대표님이 추천해준 부자들의 음모 있잖아요. 로버트 키오사키의. 그 부분을 좀 읽으면 조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를 찍고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이 정치판을 하게 됐는지 그게 약간 보이거든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겉으로 보이는 그거에 우리는 현혹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음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글을 안 읽히려고 했던 그 선비들의 그 음모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 책 음, 재밌어요. 음. 그래서 요 책 읽고 나면, 그 책 읽으면 재밌어요. 그 책은. 음. 부자들.
라는 거. 아, 이렇구나. 저도 그거 읽으면서, 아,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 내가 이랬다면, 이래 속았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 재밌어요. 그 요거 읽고, 그것도 읽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 대표님. 네, 네. 연숙 대표님 그냥 듣는다고요. 그래도 말씀을 한마디, 노랑햇님님, 말씀을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들으실란가 봐. 자, 그럼 사기 대표님, 자, 코니는 하셨나요? 아니, 아직 안 했고, 지금 막 지치크로 그 개인 텍스 넘버랑 세금 넘버랑 회사 세금 넘버를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회사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회사로 좀 할 생각이에요. 조금 더 알아보고. 회사가 조금 더 복잡하고, 회사가 조금 더 복잡하고, 뭐 그런데, 어떤 텍스를, 적용할 수, 좀 이득을 보기 때문에, 텍스를 들려니까 저는 회사로 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나도 진짜 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한번 그 생각 해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찾아보니까 개인 그 번호로, 세금 번호로 하면 조금 더 낮은 피를 적용을 하는데, 나중에 세금 신청할, 1년에 한 번 세금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때. 개인은 그 세금을 미리 띄고, 국세청에서 미리 자동으로 이렇게 띄어가거든요. 가끔씩, 가끔씩 이렇게 자동으로 내잖아요. 옛날에 난 가끔씩까지만. 먼저 띄고 월급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세, 근데 이제, 뭐야, 비즈니스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 생겨도, 열주 사서 10만 원, 1년 동안 10만 원 생겨도, 그 10만 원 사느라고 돈을 썼잖아요. 비용 처리를 해서. 그럼 내 수익이 제로인 거예요. 비용으로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그럼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하면서 하긴 하는데, 내긴 한데, 그 이후에도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사업하고 섞여 있으니까, 다른 거 내가 장사하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 비용 처리를 해서 수익이 번 거보다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이 이제 100만 원 번 게 한 20만 원, 5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50만 원에 대해서만 수익을 내거든요. 세금을 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거 좀 보려. 한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맞아요. 겨울에 일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서 잠깐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때 텍스 파일로, 그러니까 개인 그걸로 3개월 썼는데, 와, 세금 340만 원 냈어, 이거. 와, 씨, 이거를 사업 번호를 해줬으면 비용 처리 이렇게 막 해갖고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와, 나 그 이후로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 개인 그거 안 쓰려고요. 그 한국, 부사업가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지? 미국 누구, 파이낸스, 전문가가 그랬잖아요. 개인, 한국은 뭐라 그래? 개인 세금 번호는 돈을 먼저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거고, 사업은 나를 위해 먼저 돈을 쓰고 나머지로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오히려 택시가 쓰니까 개인 쓰고 나 340만 원 나와가지고, 와, 다시는 이제 그거 안 쓴다. 그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세금 음. 줄이는 게. 그러니까 한국도 그래요. 그거 뭐지? 우리는 하면 세전 딱 떼가지고 우리 주잖아요. 투자 수익을. 그런데 한국도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그거를 다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해가지고 내요. 그렇게 거기 내면 거기에 따른 그 수익에 맞게만 그걸 딱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법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업체를 한번 내볼까 그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체가 없어도 법인으로는 쉽게 낼 수가 있거든요.
연숙 대표 말씀하신 게 있다고요? 하여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때 얘기만 하고 제가 잊어버렸는 거예요, 그거를. 법인으로 낸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거 내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세전이 떼서 나오니까, 지금은 우리는 소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 조금 크다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게 너무 이거는 불공평한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사업체로 1,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거랑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든. 세금 떼는 거를 보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선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사업체로 이렇게 한번 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수익률에 관해서만 세금을 떼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떼서 안 나가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음. 면세 사업자고, 음.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거라, 또 그게 다르구나. 네, 뭐, 어쨌든 자기들 가갈 거 다 가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득에 대한 면세 사업은 없고, 음. 정부에서 개입은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윤 전 근데 대표님 왜 낮 시간에 자유를 찾았어요? 내가 학원을 했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하는 학원을. 응.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원래 5월 10일 날이 되면 2년이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 하려고 딱 했는데 그 후배가 문자로, 후배가 아니지. 그 제자가 문자로 4월 31일 날 선생님 요번까지만,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 시간은 맨날 비밀. 그렇게 하는 거 없었어. 4월 30일이면 이달 말일까지인데? 3월 30일에. 근데 그거를 문자로만 보냈다고? 음. 그게 그러려니 어, 하고 있어, 지금. 그 그게 지금,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기요, 다음번에는 세금에 관한 책 좀 공부해서 좀 알려줘요. 물론 그 한국이라 좀 다르지만 세법책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희 대표님, 이 세법책은 미국하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 세법책은 추천을 하면 세금 나도 잘 모르겠더라. 근데 좀 비슷하던데. 톰 힐라이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톰 힐라이트. 그 사람이 세법에 이거래요. 아니, 음. 저는 호주 거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께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에는 여기 한국 책, 한국 오디오 세법책, 겹치거든요, 상희 대표님. 오디오가 지금 겹쳐요. 오디오가 겹쳐요. 제가 말하고 상희 대표님 말씀하시면 돼요. 이분이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모든 이렇게 조금 부자들의 이 사람, 이거를 다 세무 관리를 해주신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희 대표님 말씀하세요. 오디오 자꾸 겹쳐요.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한국 책 그걸로 세금책으로 한번 해달라고 저도 듣게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아까 여수님에 무슨 말씀하실 거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셨나? 손을 들으셨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진을 찍겠습니다. 세법책 또 알아봐야 되겠구만요. 세법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진짜. 맨날 숙제를 주시는구만.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 건 제가